자, 그럼 오행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처음에 우리 밑에서부터 봅시다. 수생목 하는 단계는 이제 하나씩 다 대입할 거야. 수생목은 지금 현재 여기 공부를 하러 배우러 온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수생목 하러 왔다 그랬지. 학문을 집어넣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잖아. 공부를 넣고 있잖아. 학습을 하고 있지. 학습. 그러니까 이 수생목의 단계에서는 학습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학습을 해야 돼.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 공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맞죠? 이 공부를 이제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받아들이는 정보를 넣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아직은 이게 뭐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수생목 단계에서는 나는 뭘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거야. 막 이런 단계가 들어있어요. 그지? 그럼 수생목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가 뭐예요? 목 다음에 목생화로 넘어가겠지. 그럼 수생목 다음에 목생화로 자, 수생목 다음에 목생화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배운 걸 가지고 뭘 시작할까? 뭘 시작하지? 이 배운 걸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이런 시작의 의미가 들어있어. 이 목생화는 시작을 하는 거야. 시작은 뭐예요? 결국 움직인 거지. 수생목 단계에서는 우리가 학습에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저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공부를 했어. 근데 목생화를 했다는 거는 수생목, 목생화로 가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작할 거야. 움직였어. 그러면 뭐예요? 드러나는 거지. 뭔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가 이때 공부한 게 이제 드러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드러난다. 드러남. 자, 이게 시작했으니까 우리 보면은 뭐 이제 추진력 이런 것도 좀 들어있고 내가 학습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럼 시작한 거를 목생화를 했으면은 이제 화생토로 넘어가는 단계는 뭐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얘는 시작했어. 이제 공부를 해서 얘를 시작했어. 그럼 화생토로 넘어갈 때는 뭐냐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만 하면 될 게 아니잖아. 반복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 반복. 우리 공부 이거 명리 공부해갖고 지금 한 번만 이렇게 공부해갖고 딱 입력되면은 좋게. 그죠? 결국 순명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뭐예요? 반복이지. 반복. 이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키워드로 생각해야 돼요. 계속 내가 공부한 걸 계속 반복하고 숙련자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을 계속 찾는 과정이야. 그래서 화생토에서는 반복을 중요시하는 과정.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반복을 중요시해. 그러면 그 화생토 하고 나서 토생금으로 다시 갈 때는 전문가가 이미 됐죠.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 전문가 된 걸로 어떻게? 가치가 이제 나오는 거야. 가치. 이 금이라는 게 우리가 열매라 그랬죠? 이제 걷어들이는 거지. 그래서 이때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야. 이 반복한 전문가의 실력이 이제 가치 창출은 뭐예요? 내가 회사에 취직했으면 대가를 받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보수를 받게 돼.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한 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과가 토생금으로 내가 한 모든 숙련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내지는 토생금을 하고 있는 시기. 그러면 이 토생금의 결과가 나왔어? 다시 또 금생수로 가죠. 이어지고 있지. 계속. 처음에 우리가 오행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지장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뭐야? 순환이잖아, 결국은. 순환. 계속 흘러서 순환이라 그랬죠. 엄청 다 들어있지. 모든 원리에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원리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토생금이 갔는데 금생수로 다시 왔어. 그죠? 금생수로 왔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가치 창출한 결과 모든 것들을 이제 저장하겠죠.
저장을 해갖고 어떻게 축적을 해놓겠지. 계속 축적. 다시 또 뭔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저장하고 축적하고 보존시키는 거야.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이게 뭐예요? 난 이미 가치 창출해서 결과돼서 반복해서 전문가가 됐으니까 그 전문가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치? 유지하다. 금생수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했는데, 수생목, 아이가 태어났어. 그죠? 우리 12운성 생로병사 우리 인생의 흐름을 대입해보면,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제 걸어다녀서 아이, 어때? 어린 시절, 유년기 보내면서, 다시 또 청년기 갈 거고, 다시 장년기 갈 거고, 또 노년기 갈 거고, 우리 목화토금수 오행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대입했었죠. 얘가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계절이나 순환이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월지로 갔을 때, 월지에서 또 내가 봄생이냐, 여름생이냐, 가을생이냐, 겨울생이냐에 따라서 이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이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찾아내 주는 거라 그랬잖아. 결국. 그러면 나무가, 봐요. 여기서 이제 원리를 아까 설명하자면은, 그럼 나무가 새싹이 이렇게 땅에서 새싹이 이제 여기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얘를 땅을 딱 뚫고 틱 올라오는 이 모양.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이 뿌리는 뭐를 머금고 있어요? 생각해봐. 뭘 머금고 있어? 얘가 올라오려면 밑에서 이 땅 속에 뭐를 머금고 있어야 돼?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양분이 있어야 얘가 자라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모양만 보면 뭐예요? 수생목이지. 이 밑에서는. 수생목 했는데 얘가 이제 결국 이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죠? 물의 양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 새싹이 이제 양분을 벗삼고 다시 틱 하고 자랐어. 목생화겠지. 그죠? 수생목 했고 목생화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양만 봐도 수생목, 목생화를 한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화가 비추면서. 그죠? 이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속 비추고 있겠죠? 비추면 얘가 이제, 크면서 나무가 되는 거잖아. 이제 이때 나무가 되는 거잖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가 비치고 있으니까. 화생토가 되고 있어야 얘가 계속 자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자라는 이 화생토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반복. 물도 계속 받고 있고, 빛도 비추고 있고, 반복. 계속 숙련자의 길을 가기 위한 반복의 노력의 결과가 나무로 만들어진 거야. 맞죠? 나무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나무가 계속 이 나무로만 살까? 쓰임이 달라질 때가 있겠지. 이 나무의 쓰임이. 그죠? 그냥 계속 빛을 받아서 우리가 초원인 나무, 산 같은 데에 있는 큰 나무처럼 그냥 막 이렇게 멋진 나무로 그냥 아름드리 나무로 계속 사는 나무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이 나무가 쓰임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이 나무가 뭐였어요? 땔감이었잖아. 땔감. 그럼 어떻게 해요? 패야 되겠지. 나무를 패잖아. 패서 얘를 도끼날로, 이게 이제 그게 원리인 거죠. 나무를 금금목 하는 거지. 금금목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무를 패서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쪼개잖아. 그지? 쪼개는 건 금금목이야. 그지? 요렇게 이제 알아가야 돼요. 금금목을 해서 나무를 쪼개서 땔감으로 해서 땔감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떼우지. 떼우는 그건 뭐예요? 결국은. 토생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토생금,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야. 생으로 보면. 얘를 쪼개는 원리는 금금목이지만 쪼개서 땔감을 쓰고 그러면 땔감으로 쓰임을 한 거잖아. 쓰임을. 이 나무의 쓰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쓰임이 적은 거야. 그거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위해서 이 나무가 쓰임이 그렇게 쓰여진 거잖아. 가치가 높은 거겠지. 그러면 진짜 그럼 이렇게 땔감이 없고 막 하던 시기는 나무도 팔았겠죠. 팔았겠지. 그러면 얘를 팔아서 어떻게? 금전으로 대가로 받았겠지. 대가로 받으면 그게 수입을 창출한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토생금의 가치 창출의 결과를 보상으로 대가로 받아들이는 일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가치를 계속 높아진 가치를 유지시켜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뭐예요? 계속 이 똑같은 크기의 장작을 똑같이 만들어. 이해돼요? 이 장작을 만드는데 장작을 같은 크기로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팬 사람의 능력인 거죠. 그거는. 도끼로 나무를 패서 장작을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삐뚤빼뚤 크기도 다 다르고 막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장작 나무를. 그런데 이 사람이 달인이 되고 숙련자가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가면 탁탁탁 쪼개면서 어떻게 같은 크기로 우리 그거 그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 왜? 생활의 달인 맞지? 생활의 달인에 보면은 왜 할머니 어머니들이 호떡 갑자기 이거 막 만들어서 호떡 딱 띄어갖고 막 만들어서 툭 해서 찍는데 똑같은 크기. 근데 그거 나중에 이거 띄는 거 있잖아. 밀가루 반죽해서 막 띄는데 딱 띄는 거마다 다 저울을 달아봤거든. 그때 기억나요? 그런 거 본 적 기억나지? 나는 기억나거든. 그러면 그걸 막 띄어서 탁 달고 하는데 정말 11g, 12g, 11g, 11g에서 그 10g, 12, 13g도 안 가. 11, 12에서 계속 딱딱 그 다음에 걔 또 반죽해갖고 딱 만들어서 딱 찍는데 어떻게? 밑에 쫙 깔린 모양이 똑같잖아.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호떡에다 거기다가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돼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놀라워서 와 이래서 생활의 달인에 나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그 호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들였던 시간과 노력은 얼마큼이었겠어요? 그분이. 그게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게 이 과정이라는 거야. 이 과정.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의 과정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달인을.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지금도 해요? 요즘 안 하지.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 프로라니까 알고 보면. 거기에 정말 놀라운 사람 정말 많이 나왔거든. 막 뭐 옛날에 거북선 만든 뭐야 성냥개비로 뭐 만들었나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렇게 됐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또 중요해요? 화생토와 토생금 과정이 엄청 중요하지. 이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끈기, 지구력.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 포기하냐? 포기 안 하냐? 왜? 이거를 또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주 원국에 화생토만 돼 있고 토생금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한번 시작한 일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 왜냐면 반복하다가 다시 이게 가치 창출이 되고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화생토에서 자꾸 머무르는 단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생토에서 머무르면은 약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화생토까지 가면 또 괜찮은데 목생화에서만 또 머무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사주 원국을 보면. 그럼 지금 우리 아까 인월 선생님 보면 수생목은 돼 있는데 목생화까지 돼 있는지 또 보면은 알 수 있겠지. 그럼 수생목만 돼 있으면은 수생목, 목생화까지만 돼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계속 넣고 시작하고 그지?
이해돼요? 넣고 시작하고. 나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운이 받쳐줘서 화생토까지 가는지, 토에서 다시 토생금으로 가고 있는지 좀 봐주면, 왜냐면 원국으로 안 받쳐주고 있으면 운이라도 와주면, 아, 이때는 이 사람이 이제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운이구나. 아, 이때 결실을 좀 맺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때? 이때 되면 결실이 옵니다. 노력한 결실이 그때 옵니다. 대운을 보는 이유. 그죠? 근데 대운까지도 안 받쳐주고 있어. 만약에. 대운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 만약에. 수생목, 목생화만 하고 있는데 다시 수로 가고 있는 거야. 뭐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엄청 길겠죠. 그러면 대운으로는 안 받쳐줘요. 만약에 안 받쳐주는데 또 다시 보는 이유가, 세운을 보는 이유가 또 그래서 보는 거예요. 세운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이 목생화, 화생토로 넘어갈 수 있는지 또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세운 안에서 그때, 지금처럼 내년에 어때? 을사년 오잖아요. 을사년 자체가 뭐예요? 목생화지. 을사는 을사. 바로 그냥 목생화잖아. 그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을사년이 오고 있어. 을사년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을사년에 뭔가 다져야 되겠죠. 반복해야 되겠지.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을사년 와서 화의 운이 3년이나 오잖아. 4, 5, 미로. 그럼 4, 5, 미 운에 화생토가 안 된 사람들은, 화생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를 반복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다시 그 다음에 어때요? 아주 이게 그 다음에 신유술 이래서 금운이 오잖아. 금운이. 그래서 을사년이 중요해요. 아까 인중의 병화 얘기했었죠. 인중의 병화. 사 중에 뭐 있어? 우리 저번 주에 지장간 배웠죠? 사 중에 뭐 있어요? 경금 들어있잖아. 그지? 무, 경, 병. 목생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장간으로 화극금 또 하고 있죠. 화극금 하고 있어. 을사년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사오미 간 뒤에 신유술 세운이 오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 저절로 오고 있어요. 근데 내 사주 원국에 수생목 목생화만 돼 있는 사람들 기회죠. 이제 기회가 오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3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한 거를 시장에, 어디 시장에 내가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찾는 시기가 온 거야. 나는 무슨 시장에 나를 알아주는 데가 뭐가 있지? 라고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안 찾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앞에서 수생목, 목생화 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집어넣은 게 없고 노력이 뭔가 그게 없어. 원리 근본이 없어. 만약에 해놓은 게 없어. 수생목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 목생화 운에는 다시 수생목을 하기 위한 자기가 노력하는 운이라고 보면 돼. 이 생의 원리로는 목생화지만, 그지? 목생화지만 내가 수생목이 안 돼 있고 뭐 이래서 그동안 공부를 밑바탕을 안 깔아놨어. 그러면 다시 신유술 운이 오기 때문에, 금의 운이 오기 때문에 요때 어떻게? 수생목을 하고 있는 게 목생화인 거야. 이해돼요?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상담을 와보면은 뭘 하냐면 한 적이 없는데요. 뭐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 운에 그냥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냥 흘려오면 뭐예요? 뒤에 금의 운이 오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 맺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봐주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오미 운에 노력을 해. 그러면 신유술 운이 금 운이라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운이지만 나는 한 단계 뒤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운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운이 아니라는 거야.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운을 대입하는 이유가. 이런 게, 이 사람들이 타고난 월에,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임묘진월, 사오미월들이, 그러면 그 월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월지를, 그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공부할 거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한반조습도 나오잖아. 그럼 덥고 춥고 습하고 좋아하고가 또 여기 또 대입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대입해버리면 머리가 막 돌아가겠지. 한 번에 다 대입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 생의 원리만 대입해도 뭐가 나오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지. 저렇게 수생목 돼 있는 선생님이 수생목 이미 많이 했잖아. 그러면 많이 한 거 이제 사오미 운이 오니까 어떻게? 시장에 나가. 넌 이제 뭘 시작할래? 화대운에 뭘 시작할래? 뭘 어떤 걸 해볼래? 라고 자연이, 이 자연의 계절이 질문을 준 거예요. 넌 이제 뭘 시작할 거야? 너 사오미 운에 뭘 할 거야? 수생목 했으니까 이제 목생화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토생금까지 갈 거잖아. 하고 계절이 말을 해줬어요. 아까처럼 숙련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이제 들어간 거지. 이미 원국에서 아니면 대운에서 그런 화나 화가 받쳐줬었으면 시장에 이제 나가면 되지. 그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의 원리는 모든 원리를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부터. 일어나는 현상. 오늘 하루도 대입한다 그랬죠. 오전, 오후. 뭐라 그랬어요?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면은 아침에 눈 뜨고 회사에 가잖아. 이제 목생활 시작한 거지.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오후 타임이 됐어. 그죠? 화생토 막 열심히 일을 했어. 일을 해서 이제 마감을 할 거야. 오늘 하루의 마감을 보통 직장인들 5시, 6시 되면 마감하잖아요. 하루 일, 은행원들. 보면은 은행원들 막 3시 반, 4시에 문 닫고 나면 막 8시에도 퇴근하고 막 이러더라고. 나는 옛날에 진짜 왜 무슨 직업, 이제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은행원들. 3시, 4시 되면 문 닫고 막 가는 줄 알았어. 문 닫고, 이제 은행문 탁 셔터 내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안에서 그 마감을 한다고, 뭐죠? 맞춘다고 돈이, 지금은 그나마 전산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그거 5천 하면은 그거 맞출 때까지 퇴근을 안 하더라고. 그게 오류가 나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결국 다 맞추고, 어때요? 맞추는 건 일을 마무리했죠. 결실 맺는 거지, 알고 보면. 월급을 받기 위한 행동을 마무리한 거잖아. 월급이 나오는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토생금 했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시키고 집에 가서 다시 금생수 하면서 이제 쉬면서 휴식하면서 오늘 했었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잠을 자겠지. 수생목 하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겠죠. 하루도 다 대입되지. 심지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생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 생의 원리를 가지고 사주 명리를 분석해주는 방법을 초반부터 알고 있어야 돼. 월지의 중요성, 생의 중요성.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국이 어떤 글자를 갖고 있냐, 타고난 8개의 글자는 편중된 사주, 그래서 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편중된 사주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수생목, 만약에 간목이 목생화 하면은 간목이 병정화를 본 거잖아. 갑을목이 병정화를 본 게 천간으로 보면은 목생화인 거잖아. 갑을목이 병정화를 봐야 목생화가 돼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아까 금금목이라고 했죠. 목생화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드러내고 뭔가 생을 받는 일을 간목이 생을 잘 해줘. 원래 양간이 생을 더 잘해요. 음간보다.
그러면 뭐야? 천간에 간목, 병화, 경금, 임수, 뭐 이런 식으로 무토 이런 게 생을 잘하겠죠. 이거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생의 원리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간목이 생을 더 잘하냐, 을목이 또 생을 더 잘하냐, 막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음간은 생을 간목, 양간보다는 생보다는 극을 더 잘해, 막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왜냐면 이건 복잡한 이론이니까 뭐 임수 같은 경우는 임수는 생보다는 다른 걸 더 잘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 그러니까 천간 중에 양간 글자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간목은 생을 잘해요. 목생화 해서 생을 잘하잖아. 근데 목생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경금이 있어. 경금은 토생금, 금생수도 다 잘하는 글자야. 금 자체가, 경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토생금도 잘 받고 금생수도 잘하는 글자예요. 저 경금이라는 글자 자체는 원래 그래. 그러면 이 천간에 이 중에 간목하고 우리 벽갑인정 이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간목에 정화에 경금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 뭘 해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벽갑인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생화를 했는데 보세요. 원리가 목생화를 했는데 얘가 화극금을 하는 거지. 금을. 우리 이 생극의 원리로 보면은 화극금을 하고 이 금은 또 금금목하잖아. 금금목했잖아. 그러니까 목생화, 화극금, 금금목. 갑정경이 있으면 뭘 해도 하겠지라고 하는 이유의 원리가 생극이. 그러면 이 사람은 목생화를 이 간목은 목생화를 잘하는, 생을 잘하니까 목생화를 잘했어. 목생화를 잘했더니 화극금까지. 이 금은 왜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이 화가, 쇠가 뭘로 쪼갤 수 있어? 못 쪼개지. 쇠붙이를. 결국 용광로 같은 거 보면은 불로 녹이잖아. 금을. 그런 원리인 거야. 이 금을 녹일 수 있는 거는 화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는 녹일 수 있는 화는 또 병화냐 정화냐 이러면 정화가 녹이겠죠. 왜? 병화는 빛이잖아. 빛. 얘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잖아. 그러니까 빛과 열의 작용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를 했는데 화극금을 잘하는 글자는 천간의 병정화 중에 화극금을 뭐가 잘하겠어? 정화가 잘하겠지. 정화가. 병화보다 정화가 화극금을 훨씬 잘하겠죠. 그럼 천간 글자 중에도 생을 잘하는 거랑 극을 잘하는 글자가 또 달라요. 그러면 정화가 화극금을 잘하잖아. 그래서 화극금 해서 어떻게? 금도 재련했잖아. 재련한 이 금이 어떻게 또다시 간목을? 이 재련 받아서 팼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능력이, 그죠? 이미 완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간에 간목, 정화, 경금 다 갖고 타고났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무를 잘 패고 쇠를 잘 녹였겠어? 아니지. 그렇지 않겠죠. 이걸 갖고 타고났다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은 능력이 키워지기 위한 단계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겠어요? 결국은 극도 받았고 생도 했고 다시 이렇게 극도 했고 뭐예요? 열심히 살았겠지. 그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와 좋다. 뭐 어떻게 뭐 좀 하겠네 라고 하는 이유는 갖고 타고났으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그런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은 갖고 있으니 가겠지라고 보는 거지. 삶이 쉬워? 삶이 순탄하게? 아니면 되게 행복하게? 이거랑은 또 다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이 화극금 재련 얼마나 걸렸겠어. 재련하고 다시 패고 다시 생해주고
또 재련하고 하는 그 기간을 감내해야 되겠죠. 감내한 거 가지고 결실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 봐봐. 막 생받고, 나는 누구한테 생받고, 부모한테 유산 많이 물려받고, 돈 가지고, 또 밑에 좀 잘 쓰고, 또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만 살 거야. 막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만 해서 막 그렇게 살 거야. 대입해보면. 인생은 조금, 이런 인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순하게, 부드럽겠지. 부드럽겠죠. 그런데, 이래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사회에 큰 쓰임이 있고,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가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뭔가 해치는 일이 많고, 그걸 극복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꾸잖아.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불합리 부조리 엎으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지내온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밑으로 물려주면, 그렇게 해서 또 밑에서 그걸 받아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서 뭐 평탄하게 산다든지 이런 인생도 있긴 있겠죠. 뭘 선택할래요? 봐봐. 자, 1번. 나 물려받고 잘 쓰다가 물려주고 갈래. 1번. 자, 2번. 나 재련 당하더라도 큰 쓰임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래. 자, 1번, 2번. 뭐 선택할래? 1번, 2번, 2번. 오. 오! 자, 간목 궁금하다, 그지? 간목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지금, 자, 봅시다. 너무 2번처럼 살아서. 아, 그치. 2번처럼 너무 살았대잖아. 실제 간목이에요. 2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1번 하고 싶대. 그럼 또 이해해야죠. 그지? 그런 건 또 이해해줘야지. 근데 2번 할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아직 젊지 않아. 그래도 나는 재련을 받더라도 큰 쓰임으로 갈 거예요. 아, 칭찬합니다. 나라가 좀 바뀌겠어요. 요즘 나라 혼란스러운데. 그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칭찬해줘야 돼. 좋아요. 그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렵게 살고 있어,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잖아, 또. 자기가 바라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돌아가면 선택은 하겠다는 거잖아. 돌아가면. 그러면 뭐 또 알 수 없죠. 내가 이번 생에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엔 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계속 굴러가면서 또 태어나도 되겠지. 그거는 기억을 잃은 이게 명리가 알고 보면 결론은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고 하거든. 이 인생을. 저 글자를 타고난 이유가 내가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했냐, 선택 안 했냐, 그러면 억울하잖아, 또. 나는 이 인생을 왜냐면 힘들었는데,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 순환의 원리가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인생에 내가 타고난 글자가 뭐를 하려고 타고났을까? 뭐를 알아야 될까? 뭐를 갚아야 될까? 뭘 깨달아야 될까? 나는 이번 생에 완성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인 거야. 명리로. 명리라는 이 학문으로 내가 배우는 이유가 그걸 찾아가는 거야. 알고 보면. 왜? 알려주는 게 없거든. 자연이 계절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학 계절학인 거야. 월지가 중요한 이유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는 뭘로 태어났어? 뭘로 태어난 그 계절의 그 글자, 또 12개의 글자 중에 또 어떤 글자야? 신금이야, 유금이야, 또 술토야 이러면서 술토 가진 사람. 오, 술토 좋죠. 월지로 술토 가진 사람들 좋아요. 왜냐면 능력이 많아.
그 술토라는 글자 자체 하나로 금생수가 되고 있거든. 이미 금의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금에서 수로, 해수로 넘어가는 시기에 술토잖아. 토의 글자. 그래서 이미 술토는 금생수를 하고 있는 글자, 능력이 좋아요. 이거저거 많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글자들. 이래서 다시 월지로 대입해갖고 12개의 글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인부터 추까지 또 다시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원리를 공부해서 뭔가 원리적으로 주입식이 아닌 깨우침으로 가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깨우치기 위한 공부. 왜 이 글자일까? 왜? 왜 이 계절일까? 왜? why? why? 나는 왜 배우지? 그러면 지금 명리,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명리 배우러 온 이유. 뭐라 그랬어? 나 수생목 할 거야, 목생화 할 거야, 화생토 할 거야, 토생금 할 거야. 이제 나오죠. 뭐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내가 명리 배우러 온 이유도 여기서 이제 찾는 거야. 단순히 그냥 뜻없이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배워야 되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월지 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천간 10글자에 관련된 또 수생목, 목생화 이런 것도 계절, 천간의 계절, 지지의 계절 이런 식으로 배워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의 원리, 중간중간 이제 극의 원리는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수가 화가 아니 산불이 났어. 뭘로? 헬기로 못 뿌려. 물 뿌리잖아. 그죠? 진화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화가 막 많아. 막 불타고 있어, 사주가. 불타고 있는 사주는 수가 필요해. 근데 또 나중에 정식으로 디테일하게 대입하고 또 들어가면은 화가 저만큼 있는데 또 수가 와갖고 탁 그러면 왜 우리 그 프라이팬에다 물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 알지? 고온에 물 부으면 슉 해갖고 왜 물이 막 꽉 증발해 버리잖아. 봤죠? 그러면 화가 불 막 타고 있는데 그럼 수가 좋을까? 또 막 생각해보면 복잡해지죠. 그러면 수가 작은 수가 와갖고 막 화가 이만큼인데 막 천간에 개수 같은 거 하나 와갖고 틱 왔어. 그럼 씩 되겠지. 그럼 그 수가 힘들어지겠지, 오히려. 수가 그 화를 끄기 위해서 부족한 거야. 힘들어지겠죠. 그 수의 힘이. 화가 막 천간에 막 병호, 그 밑에 막 옆에 막 을미 있고 또 밑에 다른 사화 있고 막 을사 막 이렇게 있어. 막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딱 하나 오면은 이 화를 다 끌 수 있겠냐고. 그죠? 극을 하긴 하지만 극의 힘이 또 부족하겠지. 그래서 이 원리를 볼 때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주입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대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오행만 보면은 이 사람이 불바다인지 수바다인지 목다 화식인지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목다식 목은 많은데 화가 쬐끔뿐이 없는 거야. 막 이런 거 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극의 원리로 대입하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볼 거예요. 알겠죠? 이 원리를 그냥 공부하면, 우리가 책으로 딱 공부하면은 대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생극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해 간다. 일상생활에 내가 조립을 하고 있어. 만약에 물건을 만들고 있어.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은 뭘까? 만약에 레고, 블럭을 막 애들 막 조립하잖아. 앉아갖고 막 몇 시간 동안 조립하고 있잖아. 그럼 처음에 레고통 딱 쏟아붓지. 애들 확 깔거든. 맞죠? 그러면 확 까는 그 행동은 뭐야? 시작하니까 목생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씩 이제 찾아가면서 막 또 레고로 조립하죠. 레고 조립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화생토 하고 있는 거지. 화생토 막 하면서 냈다 빼쳤다 냈다 붙였다 막 애들이 레고로 막 조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들었지. 만들어서 와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 막 보여줘. 그 토생금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토생금 만든 다음에 그거 어떻게 잘 만들었다고 어떻게 TV나 진열장 위에 딱 올려놓잖아. 올려놓고 어떻게 뿌듯해 하면서 보고 있잖아. 금생수 하고 있는 거지. 난 이제 뿌듯해 해갖고 금생수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조립하기 위해서 해체하잖아. 그걸 그 블록통에 레고 블록통에 넣기 위해서 걔를 다 해체 분해해갖고 블록통에 다 쏟아붓잖아. 다시 금생수하고 수생목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는 거지. 수생목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상생활이나 모든 게 이런 식의 원리가 다 대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보면은 자연으로 딱 생각하면서 아 봄은 새싹이 파릇파릇 돌면서 이제 아주 추운 계절에서 따뜻한 봄이 묘월이 되면 이제 봄의 절정기에 가서 아 따뜻해지는구나 봄을 생각했어. 그런데 만약에 일상생활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행동은 뭘까?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컵을 마시는 건 뭘까? 휴대폰 들고 있으면 휴대폰은 우리가 금이라는 결정체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쓰고 있는 거잖아. 쓰고 있지. 그러면 목생화도 하고 있는 거지. 막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목생화 화생토 하고 있는 거지. 금이라는 저 결정체를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저건 수생목이야 목생화야 자연의 계절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오미라는 계절이 오니까 목생화로 가는 계절이고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계절은 자월이잖아. 자월, 축월. 그러면서 작게 보면 달로 보면 해자축이 넘어가서 이제 내년에 1월 넘어가면 임묘진 2월달 올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수생목이 되는 시기지.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시기는 지금 해자축이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야.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내년에 뭘 할 거면 지금 준비해야 돼. 해자축월에. 해자축월에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달에 나가야지. 임묘진으로 오니까. 그럼 인달에 나가서, 임묘진 나가서, 임묘진에 시작해서, 사오미에 열심히 일해서, 신유술에 대가 받아야 되겠지. 작게 보면. 1년의 운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지금 해자축 달이에요. 해자축 달에 내년 거를 준비해야 되는 달이야. 원래는. 수생목 해야 되니까. 1년 세운으로 보면. 수생목 해야 되니까 지금 해자축 달에 구상하고 공부한 게 있으면 이제 준비하는 단계. 그럼 인달에 뿅! 하는 거죠. 전체적인 원리는 이해가 가죠. 왜 계절이 이렇게 돌아가고 순환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게 왜 돌아가겠어? 처음에 얘기했죠. 중요한 거.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은 사주도 편준된 사주니 뭐니 이것도 다 균형을 맞춰가기 위한 작업인 거야.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까? 알겠죠? 자, 이래서